네, 안녕하세요. 전 덕다이버의 한승우. 네, 안영찬. 이슬입니다. 네, 지금 주리님이 프랑스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흔치 않게 아프리카에서 한 3년 정도 지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어쩌다가 아프리카를 가게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오 재밌겠다, 아니면은 아 뭔가 되게 무섭고,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개도국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도 있고, 실제로 불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가 많이 쓰이는 나라에서 제가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불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쪽에 좀 눈을 돌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어권의 나라에서 그래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당연히 가보지를 제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도 있고 아니면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아프리카 같은 곳이,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은 주사를 먼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예방병이나 아니면 뭐 항열병 주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가마다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우와. 살짝 싸한, 아이고 주사를 맞네? 좀 이런,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프리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우선 제일 오래 있었던 국가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 1년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카메룬 관련해서 일해서 카메룬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해서 한 1년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콩고도 분단 국가 아니야? 콩고 같은 경우에는 콩고 공화국이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원래는 같은 나라였다가 이제 아주 옛날에 식민지가 다른 국가로 해가지고 찢어지긴 했는데, 분단 국가라기보다는 현재 분쟁이 일어났어요. 일단 뭐 사실은 콩고나 그런 뭐 자메이카 뭐 이런 아프리카 하나하나 나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자메이카는 미국 쪽에 붙어 있지 않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상식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살고 들어봤어야 돼.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이랬는데 아프리카 있는 거 아니겠지?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그 대륙이 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싸잡혀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볼 때 이렇게 바라보겠구나.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시아라는 그 어떤 통틀어서 그리고 가서 한 번에 다 돌고 오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나는 궁금한 게, 네네네. 정말 다 그렇게 춤을 잘 추고 흥이 넘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운동신경도 뛰어난지. 네네. 우선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보통 사하라를 기준으로, 사하라 그 사막을 기준으로 그 남쪽에 있으면 거의 블랙 아프리카라고 하고, 그 위에는 뭐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를 베이스로 쓰는 아랍 사람들이 사는데 아프리카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흑인들이 살고 뭐 코끼리가 지나갈 것 같고 보통 그런 느낌은 이제 사하라 출장이 있을 것 같고. 이남이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있으면서 느낀 건 확실히, 그러니까 한국에도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확실히 흥 같은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춤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없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쭈뼛쭈뼛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좀 이런 거를 많이 좀 극복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춤출 때 아무래도 아래쪽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골반 쪽을, 엉덩이 쪽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골격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뭐 엉덩이를 흔들어 봤자 뭐 거의 잘 이제 표가 잘 안 난다. 그분들에 비해서는. 네, 느낌이. 근데 확실히 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거는 뭐 잘하는 것 같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혹시 그 흥이 네. 시도 때도 없다고 느끼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막 춤추면서 일하거나 상사가 막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그건 좀 편견인 것 같아요. 아, 그건 편견인가요? 편견인 것 같고 네. 사실 흥치면 한국 사람 따라갈 그런 거는 한국 사람 따라갈 만한 그런 수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한국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딱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그냥 좀 자유로운 느낌이긴 해요. 그냥 정말 춤추는 기회가 있고 이러면은 모두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아, 그러면 콩고랑 카메룬이랑 또 어디 있었던 거 있죠? 이제 길게 살면서 일한 거는 그 두 국가고요. 그냥 다녀보거나 여행이나 이런 걸로 간 거는 콩고 주위의 국가, 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도 가봤고, 아니면 남아공도 여행해봤고, 세이셸, 신혼여행 많이 가시는 세이셸도 있어봤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이제 모로코에서도 좀 있었고. 그러면 우선 콩고랑 카메룬을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걔네들은? 그 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중앙에 되게 크게 있거든요. 땅이 되게 넓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과부도로 따지면 그 적도 사회과부도로 따지면은 정말 좀 가운데 이렇게 적도의 가운데 발 모양이 있으면 이제 가장 중앙. 네. 그리고 카메룬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이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아시아에도 약간 중심 국가는 어쨌든 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거기에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껴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동남아시아들의 뭐 휴양지 기능을 하는 약간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서 금융 허브를 하는 싱가포르이 있고 약간 나라들이 약간씩 컬러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프리카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컬러가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마 대장 역할하는 곳. 대장 역할을 하는 곳은 남아공이라고 보거든요. 남아공이 제일 이제 유럽화 돼 있기도 하고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하라 위에 모로코, 알제리 이쪽도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케냐, 그 탄자니아, 동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죠. 원두 팔아 돈 많이 벌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서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행도 조금 많이 가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아직 뭐 많이 발달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남부나 아니면은 뭐 북부에 비해서 뭐 탄자니아, 케냐 이런 관광 자원이 발달한 데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구나. 그리고 아프리카 하면은 또 궁금한 거는 네. 정말 그렇게 더워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더 덥다. 작년 그렇죠. 한국이 훨씬 더웠다. 아, 습해서 그런 건가 이게? 습한 것도 있고 뭔가 정말 아프리카가 그렇게 덥나요? 근데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콩고랑 카메룬 있었던 곳. 있었던 네. 곳에 비하면은 한국이 더 더웠어요. 한국의 여름이 더 더웠고 어떤 면에서 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다 아니면 습도가 높았다? 우선 콩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 고지가 좀 높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 정도 입어야 되는 정도? 우와. 네. 선선하네. 네, 선선한 정도. 여름에? 네, 막 아이고 더워가지고 막 빨리 그런 나무 아래를 피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한국은 정말 올해는 작년은 더 진짜 심했지.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한국같이 사계절이 있지 않고 보통 건기 아니면은 우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시간 가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계절이 안 바뀌니까 그냥 비 왔다 안 왔다. 그렇긴 하지만 더위로만 치면은 한국이 정말 덥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도 결국 일을 좀 해본 건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일했죠. 그러면은 어때? 우리가 약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게 되게 안 좋은 편견일 수 있지만 막 일 시키면 놀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래 약간 게으르다 아니면 정말 이제 장난치고 뭐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편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는 어때? 우선 제가 일한 바로는 확실히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한국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많이 기다려요. 왜냐 저는 10시라고 하면은 10시에 오는데 아무래도 10시라고 했는데 많이 늦는데 그 늦는 거가 너무 중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문화 차이로 제가 골머리 쌓았던 그런 느낌은 있었고
좀 게으르다기보다는 뭔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수업이 있어서 정말 정말 기본적으로 타자 치는 것만 해도 컴퓨터 수업에 다 치고 막 뭐 경쟁은 아니지만 뭐 몇 타 치는지 이런 거 막 서로 물어보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누구나 5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가 젊은 사람들도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게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컴퓨터로 일하고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이런 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저희 한국만큼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학교 같은 데서 막 한국만큼 가르쳐 주냐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 근데 그쪽 사람들도 핸드폰은 한 사람한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거기는 핸드폰은 한 사람당 3-4개씩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저 경험의 바탕으로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SKT 뭐 이렇게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통신사들이 어떤 통신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어느 지역에 가도 다 터지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녀본 나라는 어떤 통신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지역이 더 잘 터지는데 여기 지역은 다른 통신사가 더 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거의 3-4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 자체에 듀얼심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야 너 무슨 통신사 쓰니? 그럼 이쪽으로 전화해. 이건 이쪽으로 전화해. 저 통신사는 저쪽으로 전화해. 우와. 이래서 한 사람 저도 이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 거 보면은 한 사람당 막 기본으로 2개 핸드폰 번호는 우와. 많게는 5개 정도까지도 저장을 해놓기도 해요. 야 그럼 핸드폰 장사하면 되게 잘 되겠다. 핸드폰 장사 너무 사람들이 관심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 재밌다. 그 인터넷은 어때? 그 랜 같은 거는 잘 돼 있어? 인터넷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이제 3G나 LTE는 카메룬 같은 경우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LTE 속도가 제가 느낀 한국에서의 LTE와 거기에서 느낀 LTE는 확실히 좀 차이는 그러니까 있는데 영상 볼 수 없다. 영상 볼 수 있죠. 속도가? 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은 다운로드 속도 같은 것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또 여행이나 뭐 어쨌든 관심이 있을 때 약간 위험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다 너무 몰라서 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뭔가 추장이 나올 것 같고 공항 내리면 택시부터 사기친다. 뭐 아무래도 잘 모르면 사기 당할 그런 건 많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진입장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만 빼면은 사실 케냐,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제일 유명한 막 세렝게티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실제로 사파리 투어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교통편이 비행기가 너무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유럽 가는 거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비슷하다고 봐서 정말 유럽 더 여행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케이. 여행 얘기는 좀 이따가 하나 빼서 해야 될 정도로 나는 되게 재밌을 얘기일 것 같고,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는 한류라는 게 되게 열풍을 네. 불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 같아? 우선 아프리카 내에서 아시아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구분질 정도로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아프리카 안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수적으로 아프리카 나라에 많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기기부터 해서 정말 아프리카 안에서 중국 제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딱 아시아 사람을 봤을 때 중국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북한 얘기를 관심을 많이 가지죠.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 사람 같다. 그쵸. 지금은 유럽 가도 의외로 한국, 중국, 일본 구분하는 애들이 구분 많거든. 잘하죠. 네. 근데 약간 아프리카는 아직은 그쵸. 그런 쉽지 것 않다. 같아.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적으로도 뭐 싸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부터 해서 케이팝에 진짜 빠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 쪽은 아직 뭐
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뭐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이쪽은 그래도 케이팝도 관심도 있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적으로 관심은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성, 손흥민 정도는 알겠지. 손흥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정도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기하면. 그쵸. 네, 저희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짧게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프리카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얘기 해보고 또 가능하다면 프랑스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프랑스의 여행까지 나만 아는 곳. 네, 그런 것까지 다음 편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